선생님, 퇴직금으로 가게를 해보려 하니 주변에서 망한다고 말립니다. 망하면 자네가 감당할 일이고 하지 않아서 남는 후에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네. 여러분,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선 분들께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다산의 삶과 사상을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저는 선생의 가르침이 단순히 옛 선비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삶의 나침반임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종종 새로운 선택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금을 손에 쥐었을 때, 혹은 자녀들이 독립하고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이 생겼을 때, 마음 한편에서는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꿈이 고개를 듭니다. 작은 가게를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욕구, 이런 것들이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변에서는 걱정 어린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나이가 많은데 무슨 새로운 일을 하느냐,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편하게 지내는 것이 최선이 아니냐는 말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산 선생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지닌 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선생의 문집을 살펴보면 제자들이나 지인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주변의 만류로 망설이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생께서는 명쾌하면서도 깊이 있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답변의 핵심은 바로 주체성과 책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강진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으셨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인생의 중대한 선택 앞에서 고민하는 이들을 향한 조언이 가득합니다. 선생께서는 단순히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지닌 본질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바람과 그것을 실현하려는 용기였습니다. 선생의 가르침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도모함에 있어 주변의 말에만 귀 기울이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언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는 오롯이 자신의 몫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이를 매우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남의 충고는 참고사항일 뿐 결정의 주체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간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며 행동해 왔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당연히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마저 오직 남의 말만 듣고 결정한다면 그 삶은 과연 누구의 삶이겠습니까? 다산 선생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됩니다. 주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했을 때 나중에 후회가 밀려온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조언을 한 사람들이 대신 그 후회를 짊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무게는 고스란히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60, 70의 나이에 이르러 새로운 도전을 고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도 예전만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신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때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통찰을 지닌
지금이야말로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눈을 의식하고 체면을 따지느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미뤄두었다면 이제는 그 미뤄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는 여러 제약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면 그것을 시도해 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려 노력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남의 말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후회 속에서 남은 세월을 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실패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다산 선생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선택 앞에서 주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을 온전히 자신이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다산 선생께서 강진 유배지에서 지내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제자는 고향에서 작은 서당을 열어 후학을 가르치고 싶었으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반대했다고 합니다. 집안 어른들은 나이가 아직 젊으니 과거를 준비하는 것이 낫다 했고, 친구들은 서당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고 걱정했습니다. 이 제자는 선생님께 어찌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산 선생께서 보내신 답장의 내용은 지금 들어도 가슴을 울립니다.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서당을 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그것이 진정 후학을 기르고 학문을 전하고자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면 남들이 뭐라 하든 내 길을 가거라. 하지만 만약 그저 편하게 살고 싶어서 혹은 남들에게 선비로 보이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면 당장 그만두어라. 그런 마음으로는 어떤 일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느니라. 선생께서는 결정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직금으로 가게를 하려 할 때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 일을 통해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주변의 반대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물론 그들의 우려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우려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도 여전히 하고 싶다면 그것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의 저서인 목민심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실패만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이다. 이 말씀은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왔습니까? 젊은 시절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불안함,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며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 직장에서의 승진 탈락이나 사업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 경험들이 바로 지금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예순이 넘고 일흔이 넘은 지금 우리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다산 선생께서 특히 강조하신 것은 나이 들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께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애언각비라는 저서에서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뜻과 실천으로 결정된다. 70살에 새로운 학문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80세의 책을 저술한 사람도 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실제로 다산 선생 자신도 유배지에서 50대 중반의 나이에 가장 위대한 저술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와 같은 방대한 저작들을 유배지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도 젊지 않은 나이에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만약 선생께서 나이를 핑계로 혹은 유배라는 불리한 상황을 이유로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귀한 가르침들을 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고생하지 말라는 것도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렵다는 것도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께서 지적하신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걱정과 우려를 받아들이되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선생께서는 또한 실패의 의미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진정한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었다가 문을 닫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 만난 사람들, 경험한 일들은 모두 삶의 자산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전하게만 지낸다면 겉으로는 실패가 없어 보여도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후회와 아쉬움이 쌓이게 됩니다. 어느 것이 진정한 실패입니까? 다산 선생께서 유배지에서 만난 한 노인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 노인은 젊었을 때 한양에 가서 장사를 하고 싶었으나 가족들이 모두 반대했다고 합니다. 위험하다, 어렵다, 실패하면 어쩌려고 하느냐는 말들을 듣고 결국 고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0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생께서는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셨습니다.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후회는 평생을 따라다닌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 일 정말 하고 싶은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정도입니까? 만약 전자라면 주변의 반대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들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후자라면, 즉 그저 시간이나 때우려는 것이라면 다산 선생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기와 의지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결단력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선생께서는 우유부단함을 경계하셨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로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하지 않으려면 깨끗이 포기하라. 어중간하게 망설이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가게를 할지 말지,
몇 년씩 고민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입니다. 선생께서는 또한 책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당연한 이치를 외면합니다. 실패하면 남 탓을 하고 주변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다산 선생께서는 그런 태도를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자신이 결정한 일이라면 결과가 어떻든 담담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어른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산 선생께서 말씀하신 주체적 결단과 책임, 이것이 과연 무모한 도전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선생께서는 결코 맹목적인 용기를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신중함과 용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올바른 결단이 가능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산 선생께서 강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늘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철저한 준비입니다. 선생께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를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 둘째는 현실적인 여건을 냉철히 판단하는 것, 셋째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은 채로 덤비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퇴직금으로 가게를 하려는 분이 있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해낼 만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가? 단순히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식점을 하려면 요리 솜씨는 물론 장사 수완도 필요합니다. 카페를 하려면 커피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손님을 대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서점을 하려면 책에 대한 애정과 함께 경영 감각도 있어야 합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세를 읽지 못하고 덤비는 것은 눈을 감고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가게를 하려면 그 지역의 상권이 어떤지, 비슷한 업종이 얼마나 되는지, 임대료는 감당할 만한지, 이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주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차근차근 들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보지 못한 위험 요소를 그들은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산 선생께서 강조하신 핵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점검과 준비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늘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생께서는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 일이 실패한다면 내가 잃게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전부를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투자하는 방법은 없는가? 혹은 작게 시작했다가 점차 키워가는 방법은 없는가? 다산 선생께서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버리지 말고 작게 시작해서 경험을 쌓으며 키워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중함과 용기를 함께 갖춘 자세입니다. 선생께서 유배지에서 직접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생께서는 강진에 유배 오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책도 없고 제자도 없고 안정적인 거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께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초당을 짓고 차를 기르며 한두 명의 제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점차 확대되어 나중에는 수백 권의 책을 저술하시고 수십 명의 제자를 길러내셨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필요한 지혜입니다. 퇴직금으로 큰 가게를 차리기보다는 먼저 작은 규모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하고 싶다면 처음에는 작은 포장마차나 배달 전문점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를 하고 싶다면 먼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다른 카페에서 일해보며 경험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위험을 줄이면서도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또한 실패에 대비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항상 뒷길을 열어두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일에만 모든 것을 걸지 말고 다른 가능성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가게를 하면서도 다른 수입원을 유지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나 임대 수입 같은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면 가게는 단순히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산 선생께서 던지신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성공이란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성공인가? 선생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셨습니다. 가게가 크게 번창하지 못해도 그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보람을 느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다산 선생께서 특히 강조하신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후회가 남는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아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으며 만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삶입니다. 선생께서는 유배지에서 물질적으로는 매우 궁핍한 삶을 사셨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선생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고 그것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선생께서는 명확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경청하되 그것이 진심 어린 걱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편견인지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말은 편견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해서 위험하다는 말은 진심 어린 걱정일 수 있습니다. 전자는 무시해도 되지만 후자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다산 선생께서는 구체성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막연하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편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지 지적한다면 그것은 경청할 만한 조언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말보다는 체력적으로 하루 12시간씩 가게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구체적인 지적이 더 가치 있는 조언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또한 조언을 구하는 대상도 신중히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물어보면 100사람이 100가지 다른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진정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실패 경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고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께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고 하셨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가?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남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입니다. 클라우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선생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핵심은 명료합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며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반대와 우려를 경청하되 최종 결정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다산 선생께서 강진 유배지에서 보내신 18년은 그 자체로 이 가르침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선생께서는 누구보다 억울한 처지에 계셨습니다. 죄도 없이 먼 남쪽 땅으로 유배를 가셨고 가족과도 헤어져야 했으며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지내다 돌아가시라고 했을 것입니다. 쓸데없이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다가 화를 입을 수 있다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께서는 그 모든 우려를 뒤로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초당에서 차를 기르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밤낮 없이 책을 읽고 글을 쓰셨습니다. 그 결과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수를 남기셨고 그 가르침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만약 선생께서 주변의 만류를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생 개인으로서는 편안한 유배 생활을 보내셨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귀한 지혜를 연경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길을 걸으셨고 그것이 역사에 길이 남는 업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선생님,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해보려 하니 주변에서 다들 망한다고 말립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다산 선생의 답은 분명합니다. 망하면 자네가 감당할 일이고 하지 않아서 남는 후에는 그 누구도 대신 짊어지지 않네. 이 말씀 속에는 냉정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냉정함은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이고 따뜻함은 그럼에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한다는 말에 따라 공부했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말에 따라 취업했으며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말에 따라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0평생, 70평생을 남을 위해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해볼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다산 선생께서는 나이 듦을 결코 쇠퇴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숙과 완성의 시기로 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혈기가 앞서 판단이 흐려지기 쉽고 경험이 부족해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사람을 대하는 지혜가 생기며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이런 때야말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체력은 예전만 못하지만 지혜와 경험으로 그것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고 무언가를 나누는 일이며
하루하루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들과 정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으로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작은 서점을 운영하면서 좋은 책을 권하고 독서를 통해 누군가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그 과정 자체가 삶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패할 가능성이 성공할 가능성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도한다면 그것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부만 투자하십시오. 크게 시작하는 것이 두렵다면 작게 시작하십시오. 혼자 하기 어렵다면 동업자를 구하십시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다산 선생께서 강조하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 결과가 어떻든 그것은 의미 있는 경험이 됩니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 만난 사람들, 느낀 감정들은 모두 삶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반대로 시도조차 하지 않고 후회 속에서 남은 세월을 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실패가 아니겠습니까?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결단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들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들의 걱정을 자신의 포기로 연결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들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는 자신의 결정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다산 선생께서 남기신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비겁함이다.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비겁함은 영혼을 좀먹는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주변에서 반대한다고, 실패할까봐 두렵다고 해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 비겁한 회피입니다. 물론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되 결정을 내렸다면 용기 있게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는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습니다. 한쪽 길은 안전하고 편안해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라 조용히 지내는 길입니다. 다른 한쪽 길은 불확실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자신의 꿈을 좇아 도전하는 길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은 그 선택이 두려움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어야 하고 도전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 결과를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산 선생께서 강진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다.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자신의 양심에 떳떳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은 지금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모든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가게를 열었다가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후회 속에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변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회하는 삶입니다. 다산 선생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과정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길을 걸었다는 자부심만은 남을 것입니다. 망하면 자네가 감당할 일이고 하지 않아서 남는 후에는 그 누구도 대신 짊어지지 않네. 다산 선생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안전을 택할 것인가? 도전을 택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선택이라면, 그리고 그 결과를 자신이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옳은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산 선생께서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시던 날 쓰신 시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선생께서는 이렇게 읊으셨습니다. 18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으니 이제 돌아가도 부끄러움이 없네. 선생께서는 유배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최선을 다했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 소중한 인생을 남의 말에 휘둘려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다산 선생의 가르침처럼 그 선택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기를, 그리고 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반대는 참고사항일 뿐 최종 결정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망하면 여러분이 감당할 일이지만 하지 않아서 남는 후회 또한 여러분 혼자 짊어져야 할 무게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